이 벡터가 수학 2에서 제일 마지막 단원인데, 이 벡터는 수학에 쓰는 일종의 언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운이 좋아서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에서 어떤 식을 설명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 벡터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수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익숙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를 쓰는 것처럼 익숙하다 보니까 덧셈, 뺄셈 이런 얘기가 있지 않겠어요? 행렬도 많이 쓰지만은.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눗셈은 없네. 다만 곱셈이 두 종류로 나눠진다 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내적하고 외적으로 나눠지는데, 출제가 된다면 바로 그 파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적, 외적을 중심으로 파트에 나오는 거고, 만약에 문제를 좀 많이 냈을 때 많이 낸다 하더라도 글쎄 앞에서 그냥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앞에 기본적인 것은 출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벡터를 가지고 놀려면 벡터에 대한 그 정의들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참고서에 나와 있는 정의들이 정확하긴 한데 장황해요. 그게 정신이 없다고. 별것도 아닌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 많이 집어넣어야 될 것은 대충 하고, 그 다음에 이 벡터가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가 돼 있어야 벡터 뒤에 붙어 있는 공간도형의 방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직선의 방식이라도 공중에 떠 있는 직선이라든지, 또는 평면의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한 기초가 뭐냐? 바로 지금부터 얘기하는 그 벡터의 아주 기본적인 용어들이에요. 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히 잘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공부하죠? 그래서 공부하면 그 공부한 걸 대학에 가서 100%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느냐? 일부는 약간 달라져요. 일부는 약간 달라. 정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대학에 가서 여러분 나름대로 다 받아들이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얘기할 텐데,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듣고요. 또 여러분 공부할 때 자세 가보면 그래요. 벡터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물리 시간도 물리량에는 벡터하고 스칼라가 있다. 어떤 사람 스케일라가 있다. 벡터하고 스케일라가 있는데 스케일라는 어떠고 이렇게 해서 건성으로 들어버린다고. 그 중요한 핵심 사항을.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벡터를 제가 지금 오늘 그 바쁜 가운데도 오늘 그 바쁜 가운데도 이 벡터 프린트를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서 느낀 게 이게 순서대로 너무 나갈 게 아니라 일단은 좀 약간 섞어놓더라도 관계없으니까 그래도 순서는 있어요. 지금 순서는 있는데 이걸 한번 제대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 시간 오래 끌 게 아니에요. 벡터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됐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주세요. 벡터. 좋아요. 그러면은 이 스칼라라는 것은 크기만 있는 물리량 그런 말이 어려우니까요. 그냥 크기만 있는 게 스칼라고요. 그 다음에 벡터라는 것은 그 크기에다가 방향까지를 같이 표시하는 겁니다. 되겠어요? 크기만 있는 게 스칼라라는 거고, 벡터는 크기에다가 방향까지를 같이 나타내는 거예요. 되겠어요? 근데 그 벡터를 갖다 우리가 표현할 때,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화살표로 표현하면 이 길이가 크기예요. 이 설명조차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 길이가 뭐라고요? 벡터의 크기다, 이렇게. 무슨 얘기 있죠? 그 다음에 화살표 끝이 방향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보고 이 벡터 크기는 이 정도 되고 방향은 이거구나. 그럼 이제 어디가 한 이 정도 되는 크기가 이런 정도 되는 벡터가 있다면 우리가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방향은 같고 크기는 절반쯤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되겠죠? 방금 그 얘기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해요.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라 했잖아요. 뭐하고 뭘 가지고 있어요? 한 번만 더 얘기해 볼래요? 뭐하고 뭘 가지고 있어요? 크기와 방향.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일반적인 직선과 차이점은 직선은 움직이면 식이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가 직선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이게 평행이동을 했든지 해서 식이 달라진다고. 이 직선의 식과 이 직선의 식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벡터는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식이 바뀌는 게 아니야. 그 벡터는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왜? 길이가 똑같으면 크기가 똑같은 거고 같은 방향 하니까 방향이 똑같다 이거야.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럼 이 벡터와 이 벡터는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는 평행이동 시킨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그거 얘기했잖아. 아까 벡터 크기하고 방향이 있다 했잖아. 그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같으면 두 벡터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벡터가 평행하다는 얘기. 벡터가 평행하다는 얘기는요, 방향도 아니고 크기도 아니에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벡터하고 이런 벡터가 있잖아요. 크기 다르죠? 방향 다르지? 그렇지만 우리는 두 벡터는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행하다는 건 단지 그 벡터를 갖다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이 선분이 있잖아요. 화살표 선분. 이게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벡터가 평행했을 때는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 방향도 반대일 수도 있죠. 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평행하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크기하고 방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눈으로 봐가지고 대가 평행하면 우리는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 벡터를 표현할 때요. 자, 집중.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 끝점 있죠. 양 끝점을 갖다가 여기를 시점이라고, 벡터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종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하는 점, 끝나는 점. 무슨 양 있어요? 그러면 벡터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시점하고 종점에 점의 이름이 주어질 거야. 보통 점의 이름은 뭐로 주어집니까? 알파벳 대문자로 주어지거든요. 알파벳 대문자로 주니까 여기를 만약에 A라 하고 이 점을 A라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면 A의 시작에서 B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A의 시작에서 B 쪽으로 가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이런 형태로 표현합니다. 앞에다가 시점을 표시하고 뒤에다 종점을 표시하고 이런 형태로 표시한다고. 이걸 보통 우리는 벡터 AB다 이렇게. 그럼 이런 형태로 표현했을 때는 시점과 종점을 밝혔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 아까 우리가 수처럼 쓰지 않는데 너무 표현 방법이 복잡하다 이거야. 그래서 그냥 이런 벡터는 그냥 심플하게 뭐 A 벡터를 하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랬을 때 이 표현은 이 중간에 걸쳐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원래 약속은 벗어난 거야. 그러나 아직은 고등학생이니까 그냥 풀자 이거. 알겠어요? 소문자에다가 머리에 이걸 얹어놓은 거예요. 뭐 대학 가면 별짓을 다 할 거예요. 이게 뭐 두꺼워지니 뭐 이렇게 별게 다 있다. 그런데 이거를 고등학교 공부할 때요. 뭐 이거 또는 벡터는 이거 또는 이렇게 표시하지 마세요. 어차피 고등학교 때는 하나야 하나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소문자 위에 이 머리를 붙였을 때는 여긴 종점 시점이 표시된 게 아니라 이런 벡터를 얼마로 가자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런 형태의 표현은 어색한 겁니다. 그러나 출제는 됩니다. 무슨 양이 있죠? 고등학교 때는?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대학 가면 좀 달라질 거라 그랬잖아요. 이 대학에 가면은 고등학교 쓰는 용어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단위 벡터란 말이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본 벡터하고 단위 벡터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는 약간의 그게 너무 이렇게 섬세하다 할까? 보면 조금 이렇게 많이 혼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뭐 우리가 어차피 시험을 봐야 될 입장이잖아요. 몰라도 맞아야 될 입장이고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정말 잘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위치 벡터라는 말이에요. 사실 오늘 이것만 공부하고 집에 가도 그럼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 정말 이 위치 벡터가 죽이는 거야. 위치 벡터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위치 벡터, 이 발음부터, 이게 잘해야 된다. 다시, 위치 벡터. 여러분, 그간에 위치 벡터란 말을 별로 안 썼더라도요. 벡터가 전부 위치 벡터들의 계산들이에요. 위치 벡터의 뜻이 뭐냐?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 아마 건성으로 안 들었으면 어떤 벡터를 표시할 때 시점이나 종점 이런 표현 기억나시죠? 시점, 종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위치 벡터라는 건 뭔가 하면요. 이 앞에가 뭐뭐의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앞에가 뭐뭐의. 그때 여기 의 앞에 오는 말이 어떤 점의 좌표가 있어요. 점이 있어요. 점의 이름. 점 A라든지 점 B라든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왜 이게 무슨 점이 주어지냐는 얘기인데요. 위치 벡터의 정의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위치 벡터는 시점을 일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벡터 AB 벡터도 있을 거고 시점이 A죠. 또는 C, DB 벡터 이런 것도 있을 거고 X, Y, Z 벡터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시점이 다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다르면 그냥 벡터일 뿐이에요. 우리가 위치 벡터다 이렇게 이름을 해주는 것은 거기 표현하는 모든 벡터들의 시점을 하나로 통일을 시켜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어차피 시점을 통일시켰기 때문에 굳이 시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통이에요. 그래서 무슨 점에 위치 벡터 있을 때 여기 오는 것은 종점만 오는 겁니다. 무슨 양이 있어요? 시점 하나 정해져 있다. 그런데 원래 그러면은 시점이라는 게 꼭 원점을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시점은 꼭 원점일 필요가 없어.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편리하게 풀려다 보니까 특별히 성격이 나쁘지 않다면 원점을 시점으로 하면 여러 가지가 편리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시점은 꼭 원점이 아니라 이게
가끔 문제 중에서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시점을 갖다가 뭐 C로 한다든지 뭐 A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문제들을 좀 수월하게 문제들을 갖다 수월하게 풀기 위해서 흔히 시점은 원점을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시점은 어떤 점이든 관계없이 하나로 통일된 게 중요하다.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고의로 그럼 원점을 쓰지 않고요. 만약 우리가 시점을 갖다가 이렇게 X라고 했잖아요. 시점을 X라고 했으면은 여기 점 A가 있고 여기가 뭐 점 B가 있고 여기가 점 C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럼 이렇게 됐으면 결국 이런 벡터가 XA 벡터, 이런 벡터가 XB 벡터, 이런 벡터가 XC 벡터가 된다고. 그럼 이런 건 시점은 다 어떻습니까? 똑같죠? 시점이 똑같기 때문에 종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A의 위치 벡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라고요? 이건 뭐가 되겠어요? B의 위치. 이건 뭐가 되겠어요? 그랬을 때 이 벡터들을 시점과 종점을 얘기하지 않고 종점하고 발음이 똑같은 소문자 위에 화살표를 얹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그간에 공부했을 때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텐데 다 위치 벡터들의 게임입니다. 좀 얘기되겠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시점은 원점으로 쓰는 게 좋다 이런 얘기야. 아주 성격 나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원점을 쓰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일단 벡터라는 게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벡터라는 것은 왜 크기하고 방향이 있는 그 물리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여러분이 위치 벡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위치 벡터는 이 시점이 꽉 잡고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벡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게 A 벡터면 당연히 이것도 A 벡터고 이것도 A 벡터가 되는 거예요. 꼭 그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아니겠어요? 일단 기준을 시점을 하나 맞춰놨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평행해도 마찬가지예요. 크기 방향이 똑같은 그런 벡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위치 벡터 뜻은 알겠어요? 그 위치 벡터를 왜 알아야 되느냐? 바로 벡터에 이제 우리가 합차 실수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거꾸로 제가 잠깐 공부했지만 그래도 위치 벡터 워낙 중요하니까 그럼 벡터의 이제 벡터의 차, 실수배. 실수배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뭐 2배, 3배, 뭐 2분의 1배, 뭐 마이너스 3배 이런 게 실수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벡터에다가 어떤 실수를 곱했다는 얘기죠. 그럼 왜 이게 곱했다는 표현을 굳이 안 쓰고 이 실수배 이런 표현을 쓰느냐? 흔히 벡터에서 곱셈이라고 하는 건 벡터끼리 곱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배라는 건 뭐예요? 벡터에다 벡터를 곱한 게 아니라 뭐예요? 벡터도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A 벡터가 있으면 여기다가 2를 곱한다든지 마이너스 1을 곱한다든지 뭐 2분의 1을 곱한다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굳이 곱셈이란 표현을 가능하면 안 한다고. 벡터 실수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거기게 되겠어요? 그 다음. 그럼 벡터의 합과 차는 어떻게 하느냐? 귀여운 물리 시간에 내 물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왜 이렇게 못했나 몰라. 제가 가만 생각하면 못한 과목이 잘한 과목보다 훨씬 많았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못한 과목 잘하는 게 극과 극을 달렸지. 저는 중간에 막 70점, 80점 이런 성적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극과 극이라는 것은 아예 40점 이하로 되거나 무슨 말 있어요? 아니면 그냥 거의 만점 가까이 맞거나 이거지. 험하고 말면 말지. 중간에 어설픈 건 없었다고. 못한 것들은 징그러워요 진짜 아주. 객관식도 빵점 맞은 과목이 있어요. 여섯 과목. 여섯 문제 나오는데 객관식도 사지선생님도 빵점 나온 거예요. 그것도 3개월 연속. 내가 초기에 한번 얘기했잖아. 지구가 또 금방 신뢰성이 사라지는가 보라. 빛들이 여기 봐. 평행사변형법 벡터의 이제 합차는 어떻게 하느냐? 물리 시간에 보면요. 평행사변형법 삼각형법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싹 무시하고요. 벡터의 합과 차는 우선 차도 합이에요, 합. 차가 합이라는 게 이런 얘기지. 우리가 왜 수의 세계에서 그렇잖아. 5에서 3을 뺀다는 얘기나 5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한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같아요. 차랑은 다 합이라고. 벡터는 바로 이런 방식을 택하는 거거든요. 벡터에서 실제로 뺀다는 것은 결국 5에서 3을 뺀다는 얘기를 5에서 5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한다. 항상 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 벡터에서 합은 어떻게 하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근데 옛날 들었는데 그게 실화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좀 뻥일 확률도 높지 않나 싶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뻥이라고 얘기하는 거 외에는 다 진짜예요. 이런 건 또 뻥일 수도 있는데 남한테 들은 얘기니까 보지를 못했어요. 그 쥐들 있잖아요, 쥐들. 어미쥐가 새끼쥐 조그마한 한 7, 8마리들을 끌고 다니는데 새끼들이 눈도 덜 뜬다, 길도 모르고 얘들이 또 힘도 약하고 이래가지고 엄마가 보통 그 이동을 하면 담 같은 데 갈 때 어미쥐가 한 마리 쭉 가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새끼쥐가 꼬리를 물고요. 그 새끼쥐의 꼬리를 다른 새끼쥐가 물고요. 그 새끼쥐 꼬리를 다른 새끼쥐 물고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시 안 했어요? 무시 안 했지?
말이 어려워요. 상상이 안 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벡터의 합이 그래요. 벡터의 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 벡터에다가, 이 벡터에다가, 참, 벡터 냉정하다. 이 그리면서 보니까 굉장히 냉정하대. 이거 봐. 졸면 안 돼. 이 벡터에다 더하기, 이 벡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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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이 벡터를 더하라. 그럼 이걸 다 더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벡터가 왜 냉정한가 하면 중간 과정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야. 자, 봐봐. 우리가 어디 가서 도박을 했다. 우리 시간 좀 많고 그럼 제가 좀 여러분 슬롯 머신 같은 거 어떻게 돈을 딸 건지 또 이런데 길바닥 같은 데 가면 가끔 이렇게 1, 2, 3, 4, 5, 6 써놓고 1, 2, 3, 4, 5, 6 써놓고 팽이 돌리거나 이렇게 또 이렇게 주사위 던져가지고 맞으면 4배인가 5배 주고 틀리면 다 놓고 나오고 이런 거 있죠. 전 세계로 다 있거든요. 못 봤어요? 또 학교 앞에 같은 거 가보면 전기로 버튼 띵 눌러가지고 삑 돌아가고 멈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문이거든요, 제가. 절대 그건 놓칠 수가 없다. 그걸 왜 지나, 그거를. 진짜 재수할 때만 하더라도 재수할 때만 하더라도 종로 상가 같은 데 가면 피카디리 극장, 단선사 극장이 있었어요. 그 골목에 전부 이거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표 끊어놓고 한두 시간 남잖아요. 시간 타이밍. 그럼 앉아가지고 저 거기서 그거 해요. 하면 영화비에다가 식사비에다가 친구 영화비까지 다 빼고도 돈이 남아요. 단 한 군데서 안 해요. 한 군데서 계속 오면 잡히잖아요. 잘못. 무슨 생각 있어요? 잘못 잡힌다고. 근데 그거는 절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임은.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 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반드시 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돈을 따지.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건데 그 게임을 하는 사람이 파악을 하려면 약 2시간 정도 지나면 뭔가 이상한 느낌을 자꾸 가져요. 그러니까 절대 한 군데 앉아서 오래 하면 안 돼요. 한 번이나 두 번 따면 그냥 일어나야 돼. 그럼 선생님 그래도 이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그런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게임을 했을 때 지금 벡터 합이에요. 설명 잘 들어요. 만약에 보세요. 누가 이제 자기 도박을 했대요. 그래서 100억은 뻥이고 100만 원을 땄대요. 그러다가 80만 원 잃었어요. 그러다가 무슨 20만 원 땄어요. 그러다가 또 79만 원 잃었어요. 한참 따고 원래 주머니가 그 사람이 원래 주머니가 돈이 10,000원 있었는데 막 150만 원 따고 200만 원 따고 막 좋아하고 또 잃기도 하고 막 했는데 처음에 도박 시작했을 때 10,000원 있었거든요, 주머니가. 근데 지금은 이제 3만 원이 있대요. 그럼 그 사람 얼마 딴 거예요? 2만 원이에요. 그게 벡터의 합이에요. 걔는 할 말이 많겠죠? 사실 내가 2만 원 딴 게 아니라 아까 많이 딸 때는 150만 원도 따고 200만 원 이상 그거 조용해라 이거. 알겠어요? 벡터의 합은 아까 얼마 있었냐? 10,000원요. 지금은 3만 원. 땡 2만 원. 알겠어요? 그게 벡터의 합은 계속 더하잖아요. 못 분쳐고 있다가 출발이 여기서 했어요. 여기. 어디서 끝났어요? 여기. 그럼 결과는 이게 벡터의 합이에요. 무슨 얘기죠? 그럼 이걸 전부 합한 거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이걸 다 합하고 있으란 되게 뜻이 아니라 합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벡터의 크기는 이 길이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있어요? 방향은 요거고.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정신 바짝 차려요. 어떨 때는 이런 벡터에다 이런 벡터에다 이런 벡터를 더하잖아요. 그러면은 출발점과 도착점이 똑같죠. 시점과 정점이. 시점과 정점이 똑같으니까 길이가 얼마예요? 0. 그 크기가 얼마 되겠어요? 0. 그러면 이 벡터하고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더한다. 그럼 이게 만약 A 벡터하고 이게 B 벡터하고 이게 C 벡터를 하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계산하자 했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거 명심하세요. 벡터의 합은 벡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벡터의 합은 벡터다. 다시 벡터의 합은 벡터다. 나중에 가면 벡터끼리 내적의 결과는 무조건 실수입니다. 벡터끼리 곱한 결과는 무조건 실수예요. 그런데 벡터끼리 합하면 그 결과는 벡터가 돼요. 근데 크기가 얼마예요? 0이잖아요. 0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0이라고 쓰는데 그래도 얘는 벡터이기 때문에 0 위에다가도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0벡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왜 이게 0벡터가 오느냐? 나중에 여러분 두 벡터가 내적 두 벡터의 내적은 나중에 이꼴 0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상수이기 때문이에요. 상수, 실수. 그러나 벡터끼리 합한 결과는 벡터의 벡터. 그러니까 그 결과는 벡터로 표현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0일 뿐이지 그래도 벡터이기 때문에 0벡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0벡터라는 것은 방향도 없는 거예요. 방향도 없고 크기가 얼마? 0인 벡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정의들을 잘 알아야 될 텐데 내가 다 생각이 날지 모르겠다. 지금 너무 띄워가지고 여기 봐요.
왜? 불안해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지 마. 여기 봐요. 자, 그러면은 아까 위치 벡터는 기억나세요? 아! 이제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벡터가 있잖아요. 이런 벡터가 있다. 이런 벡터가 있는데 이거하고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로 튼 거예요. 방향만 반대로 뜨면 이런 벡터가 나오겠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역 벡터라 그래요. 수학에서 하여튼 이놈은 역이라는 말 하죠. 역수란 말도 있죠. 역원도 있죠. 역함수도 있죠. 역행렬도 있죠. 막 그러잖아요. 역 벡터란 말도 있는데 역 벡터의 뜻은 뭐냐?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로 된 거예요. 이걸 표시하는데 어떻게 표시한다면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걸로 표시했다 이게. 그러니까 벡터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에요. 벡터 앞에 있는 그 개수 있잖아요. 그 개수가 실수가 부호가 뭐 다르다는 것은 방향이 반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역벡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면은 왜 역벡터가 등장했을까?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수업을 갖다 보다 짧은 시간 효율적을 위해서 잠깐 놔도 역벡터가 뭔지는 아시겠죠? 방향 반대면서 부호 바꾸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따도 잠깐 얘기했지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란 무엇인가? 차분히 있어지. 두 벡터가 이루는 각.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뭐냐? 이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요, 직선이 있고 직선이 있으면 두 직선의 교각이란 말 있잖아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조금 이따 쉴 테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는 게 있잖아. 그 교각이라는 게 이것도 교각 또는 이것도 교각이에요. 이거라고 해도 되고 이거라 해도 된다 이게. 근데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얼마입니까? 180도죠. 180도니까 교각 중에서 둔각인 건 이거, 예각인 건 이거 이렇게 정해져 있어. 교각이면 얼마냐? 둔각이면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가 있고 이런 벡터가 있잖아요. 그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뭐냐? 이 상태는 몰라. 화살표를 봐야 되는데 가끔 혹시 이렇게 사기쳐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순박한 학생은요. 이 출제 사람들이 또는 뭐 이렇게 잘 몰라라고 이렇게 아주 이게 짧게 이렇게 한다 이거야. 그럼 두 벡터 이루는 각 이건 줄 알고 숑 하면 땡이라 이거야. 큰일 납니다. 이 내적에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 모르면 시체인데 두 벡터 그려놓고 혼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썼다. 이게 순박하게 외우면 안 된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라는 것은 시점이 일치된 상태에서요. 무슨 말이 있어요? 즉 아까 얘기한 바에 의하면 위치 벡터끼리 이루는 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 얘 있잖아요. 얘. 다시 이제 번색을 드러내라. 얘 있잖아요. 얘. 두 직선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이게 아니에요.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거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너 잠깐 밑으로 내려올래? 이렇게 내려왔을 때 크기 똑같고 방향 똑같으면 이 벡터 이 벡터 어떻습니까? 같아. 이렇게 옮겨놓고 이 각을 구한 게 바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되는 거예요. 시점이 일치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무슨 말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 뭐 이거나 이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 두 개 더하면 180도죠. 우리가 내적에서 쓰는 것은 코사인 세타예요. 코사인 세타인데 이게 만약 60도면 이게 120도거든요. 코사인 60도하고 코사인 120도하고 값이 똑같아요? 틀려요. 코사인 120도는 값이 벌써 음수잖아요.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항상 시점을 일치시켜 놓고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되겠어요? 그 다음 거의 다 됐다. 벡터 그러면 차는 어떻게 얻느냐? 이런 얘기야. A 벡터가 있잖아요. 여기 B 벡터가 있잖아요. B 벡터. 그럼 여기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아까 이제 마이너스는 어떻게 처리되어 있어요? 플러스로 생각한다 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A 벡터하고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라는 얘기야. 그럼 A 벡터하고 마이너스 B 벡터 더하는 거지? 그럼 A 벡터에다 마이너스 B 벡터 더한다는 것은 B 벡터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B 벡터는 어떻게 돼 있어? 반대로 갈 거 아니에요? 반대로 가니까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겠죠. 이게 B 벡터니까 이게 마이너스 B 벡터지. 무슨 양이죠? 선생님 꼭 이렇게 뒤집어집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B 벡터면 이것도 마이너스 B 벡터, 이것도 마이너스 B 벡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할 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벡터가 이렇게 생긴다는 걸 알았지? 알으면은 얘하고 얘를 더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얘하고 얘 더하면 그게 바로 A 마이너스 B 벡터잖아. 그걸 뭐 평행사변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아까 벡터는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크기하고 방향이 똑같으면 같은 거라 했지.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된다고. 합을 구할 때는. 졸지 말고. 벌써 졸으면 어떡하나? 무슨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 생각에 어떻게, 뭐, 이걸 이리 갖다, 이걸 뭐 옮기든지, 이걸 밑으로 옮겨도 되고, 뭐, 이거를 이렇게 가도 되고.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벡터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벡터 똑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A 벡터하고 마이너스 벡터를 더한 것은 바로 이게 되겠죠. 어때,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A 벡터에다 마이너스 벡터 더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A 시작에서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마이너스 벡터, A 마이너스 B 벡터 구하는데 이렇게 작도해서 할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외우면 돼, 하나만. 딱 하나만 외우면 된다고. 그리고 그것도 출제 꽤 돼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외우면 끝나는데 일단 합하고 차는 무슨 양인데 벡터의 합이라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와가지고 중간근이 다 생략하고 어디 시작해서 어디서 끝내냐 그거 보라 이거예요. 되겠어요? 실수배. 실수배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는 했어요. 어떤 벡터에다 실수배한다. 그럼 만약에 보세요. 이런 이게 A 벡터잖아요. A 벡터 하면 2A 벡터다. 그럼 여기다 2배 했다는 얘기잖아요. 2배 했다는 게 뭐냐? A 벡터 더하기 A 벡터야. 이 2배 했다는 게 A 벡터 더하기 A 벡터잖아. 그 A 벡터가 하나인데 여기다 또 하나 더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결과를 보면 여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니까 2A 벡터라는 것은 2배 했다는 것은 길이가 몇 배가 되고요. 2배가 되고 방향은 여전히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응용이 천재니까 2분의 1 A 벡터다 그러면 만약 이게 A 벡터일 때 2분의 1 A 벡터 하면 길이만 반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벡터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A 벡터다 했을 때는 이 2분의 A 벡터의 방향을 바꿔준 것이 마이너스 2분의 A 벡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되겠어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벡터 실수배 무슨 양이겠지? 그리고 아까 벡터의 실수배였는데 실수배 중에서 마이너스 1배를 했을 때는 역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1배가 뭔지 알죠? 되겠죠? 그래. 그럼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벡터가 있을 때 크기는 절대각교를 써요. 이렇게. 그럼 이게 A 벡터의 크기 이런 뜻이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A 벡터 크기. A 벡터 크기. 다만 기호만 쓰는 거지 일반적인 절대값하고는 계산 방법이 달라. 조금 지나면 금방 우리 잘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좀 보세요. 그러면 설명 하나 남았어. 여기 와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쓸 때 A 벡터의 크기 이런 뜻이야. 그럼 또 이런 것도 되겠지.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한 다음에 크기를 구한 거. 가능한 얘기예요. 무슨 양이 있어요? 크기를 이렇게 쓴다 이게. 그런데 이게 일반 절대각교를 쓴다 우리 크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절대각교 계산하는 거 틀려. 수의 세계에서는 봐요. 수의 세계에서는 5의 절대값을 제곱한 건 그냥 5의 제곱이라 쓰면 되죠. 5의 절대값을 제곱은 5제곱이잖아. 또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의 제곱을 했어도 좋지. 5의 제곱도 물론 좋지만 이 결국은 어떤 수의 절대값을 제곱한다는 것은 절대값을 무시하고 R맹이만 제곱한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야. 따라서 수의 세계에서는 어떤 수의 절대값이 있으면 이걸 제곱할 때는 굳이 절대값을 놔두지 않고 그냥 R맹이 제곱이라고 쓴다 이거야. 그러나 벡터에서는 이 벡터의 크기의 제곱 이런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혼자 이렇게 써놓고 울고 이러지 말라 이런 표현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양 있어요? 반드시 벡터는 크기의 제곱인데 제곱에도 절대값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면 돼요. 좀 얘기 되겠어요? 그 다음 공부하기 싫죠? 여러분 이게 지금요 제가 막 수업하잖아요. 수업할 때만 눈을 막 번쩍번쩍번쩍 오늘 내 벡터를 진짜 끝장을 낸다 아주 내가 아주 진짜 막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오면 저도 그 에너지를 가지고 대충 해도 효과가 좋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걸 이게 좀 중요한데 이거 알아야 되는데 진짜 이런 걸 몰라서 나중에 빨리 못 푸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대충 듣잖아요. 졸아가면서 졸면서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저도 대충 하게 돼요. 제가 대충 하면 눈치일 것 같아요? 내가 그랬잖아. 좀 전에 그 화장품 그 발표회 갔다 왔다고. 거기에도 뭐 보니까 한 500명 왔던데. 막 정적으로 와가지고. 거기 사실 내가 별로, 이게 막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한 500명씩 놓고 연설을 하면 원고도 없는데. 그것도 처음에 이게, 오늘 이렇게 이런 그 발표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 다 한 5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조명 비치지 막 확 하지 그러면 일반인들은 원고 써줘도 잊어먹는다 이거야. 나는 막 걱정이 되는 거야. 뭐 이름을 3명인가 얘기했는데 이름을 나도 외워야 되잖아. 게다가 뭐 좀 아는 체 약간 해야지 갖고 뭐 오늘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고 이러면 사실 지겹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테이블에 있는 거 잠깐 이렇게 그 앞에 잠깐 보고 이 제품이 지금까지 연구비가 2천만 달러가 들었고 보니까 연구 기간은 17년이었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제품이 생산된 14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왜 이게 다른 화장품과 다른가 의학적으로 어떤 게 있는가 그거 잠깐 한 10분 컨닝한 거야. 그리고 나가서는 평상시 아는 것처럼 그 옆에 있는 사람 깜짝 놀라는 게 언제 공부했냐고 방금 했는데 그게 비하면 벡터는 양심적이에요. 자, 집중. 좋아. 벡터의 합은 알겠죠? 합. 벡터끼리 합한다. 차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도 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실수배 뭔지 알겠지? 개수가 음수가 되는 수도 있겠지. 음수가 된다는 건 방향이 어떻게 돼요? 확 틀어진다는 얘기예요.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만 바뀌는 벡터를 역벡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양이죠? 되겠지? 어머머머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해요? 좋으면 어떡해요?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오늘 좀 일찍 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찍 끝난다. 여기 봐요. 자, 그러면은, 근데 아까 위치 벡터란 말은 기억나시죠? 좋아요. 그럼 여러분, A 벡터하고 B 벡터가 같다. 앞으로 여러분 이게 주어지면 얘만 가만히 쳐다보지 말고요. 우리가 문제 풀 때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도 좋아요. 두 벡터가 같으면 당연히 두 벡터가 같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크기와 방향이 같겠죠? 그러니까 두 벡터가 같다는 말 자체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양쪽에 이런 걸 쓸 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문제가 주어질 때. 그때 무슨 얘기 알겠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누가 A 벡터 플러스 B 벡터와 A 벡터 마이너스 C 벡터가 이게 두 개가 같다 그런 얘기는 경우에 따라서 이 벡터의 크기와 이 벡터의 크기도 같다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어야 한다. 왜? 벡터끼리 같다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같다 이런 얘기니까. 되겠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 엄청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이론 설명입니다. 지가 오면 어떡해? 참 미치겠다 진짜. 들어 나왔는데 어떡하지? 자, 여기 보세요. 집중.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단위 벡터라는 거예요. 죽인다 이거 죽여. 유닛도 벡터. 이 단위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수학에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단위라는 것은 1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졸린 학생은 서세요. 서야 돼요. 자, 단위라는 것은 1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뭘 사는데요. 킬로그램당 얼마예요? 그런 얘기는 1kg에 얼마냐 이런 얘기지. 아니 가서 뭐 우리 사본 적은 없지만 일단 가서 천을 사러 가도 미터당 얼마예요? 미터가 단위잖아. 미터당 얼마예요? 그런 얘기가 바로 1미터 얼마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미터당 얼마냐 하면 너 뭔 얘기하냐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봤지만. 그래서 이 단위는 1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단위 삼각형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에요. 단위 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에요. 단위 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얘기해요. 단위 행렬 그러면 1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렬입니다. 단위 행렬이. 무슨 양이죠? 그러면 단위 벡터는 뭐가 되겠어요? 크기가 1인 벡터예요. 방향은 신경 쓰지 않아요. 알겠어요? 단위 벡터 뭐라고요? 크기가 1인 벡터예요. 여기에서 잘해야 된다 이제. 야 여기서 잘해야 되네. 단위 벡터는 크기가 얼마요? 1인.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예요. 그렇게 되겠어요? 내가 좀 믿었으면 진짜 좋겠는데. 아이고. 자, 여기 봐요. 만약 이런 벡터가 있죠. 이 A 벡터를 하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써도 좀 무슨 얘기 알겠어요? 보통 위치 벡터들을 많이 쓰는 거니까 뭐 시점 있고 종점 있는데 이 벡터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소음자 써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위치 벡터를 하나 표현한 거예요. 벡터 A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얘기하기를 이 A 벡터는 크기가 3이래요. 이렇게 표현해도 이해하시겠죠? 이 벡터 크기가 3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몇 분쯤 남았습니까? 널널하다. 여기 봐. 난 많이 남았을 편. 여기 봐요. 그러면은 여기 봐요. 지금 이 벡터는 크기가 지금 3이라고 그랬죠? 이 벡터 크기가 3이라는 것은 요게 지금 길이가 여기서 이렇게 길이가 3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A 벡터하고 방향이 똑같은 단위 벡터를 찾으시오 그러면 결국 이 벡터하고 방향이 똑같으면서 단위 벡터를 찾아라는 것은 같은 방향에서 길이가 얼마? 1인 벡터를 찾아라는 얘기야. 근데 얘는 길이가 원래 얼마예요? 3. 그런데 단위 벡터는 길이가 1인 벡터라고.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이 똑같은데 크기는 1이 되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양 있죠? 이거를 이 A와 방향이 똑같은 단위 벡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단위 벡터는 어떻게 구하느냐? A 벡터는 크기가 3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그 A 벡터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것이 바로 단위 벡터가 되는 거예요. 원래 A 벡터는 크기가 얼마예요? 3이었는데 그거 3분의 1이니까 크기가 얼마 되겠어요? 이거를 벡터 A와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벡터 A와 방향이 똑같은 단위 벡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이해하시겠어요? 실수배 해가지고
근데 이 과정을 봤더니 이거는 A 벡터 나누기 3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3한테 물어봤죠. 넌 누구냐? 했더니 사실 자기는 A 벡터의 크기라 이거야. 그래서 A 벡터를 A 벡터의 크기로 나누면 바로 이게 단위 벡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겠어요? 방에 갔단 말 빼뿌려. 단위 벡터 말 구하는 방법이 있지. 크기가 5짜리 같으면 5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크기가 1짜리가 되지. 크기가 3이면 3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걸어! 만약에 A 플러스 B라는 벡터가 있다. 이 벡터의 단위 벡터를 표현하라 그러면 얘를 뭘로 나눈대요? 이 벡터의 크기로 나눠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A 플러스 B 벡터의 단위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몇 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단 단위 벡터 크기가 얼마예요? 다시 단위 벡터 크기가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런데 지금 잘 봐야 된다. 단위 크기가 1이라 했죠? 그런데 크기가 1인데요. 크기가 1인 단위 벡터 중에서 말도 어려워. 그러니까 크기가 1인 단위 벡터 중에서 어떤 놈들은 축의 양의 방향하고 방향이 똑같은 놈들이 있는 거야. 무슨 얘기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게 X축이 있죠. 이렇게 Y축이 있지. 그럼 현재는 평면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간 공부했지. 공간 같으면 이렇게 X축도 있고 Y축도 있고 Z축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인데 공간에서 노는 벡터를 공간 벡터라 하고 평면에서 노는 벡터를 평면 벡터라 그래요. 공중에도 화살표가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공간 벡터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면 또 공간 벡터도 있고 또 이런 걸 평면 벡터라 그러는데 이 평면 벡터는 아까 설명을 잘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단위 벡터 중에서 축의 양의 방향과 방향 같은 벡터들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X축이지 우선 기본으로. 그 X축의 양의 방향으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도 있을 거고 또 Y축의 양의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도 있을 거고 또 길이요. 또 공간 좌표계에서는 Z축의 양의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도 있을 거라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까지 무시하겠지. 그런 단위 벡터들을 특별히 기본 단위 벡터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본 단위 벡터. 기본 단위 벡터. 그러니까 단위 벡터 크기가 1이니까 단위 벡터란 말이 나왔겠지. 그다음 기본이란 말은 일단 축의 양의 방향과 일치한다. 거기가 되겠어요? 근데 기본 단위 벡터 너무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통 약해서 기본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되겠죠? 대학에 가면 기본 벡터란 말을 별로 쓰지 않아. 그런 걸 단위 벡터라 그래 그냥. 무슨 얘기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막 혼돈이 생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씩 따북따북 얘기한다면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다. 그런 단위 벡터 중에서 축의 양의 방향과 같은 벡터도 있어. 그걸 보통 뭐라고 그런다? 기본 벡터란다 이게. 됐어요? 근데 기본 벡터의 이름을 갖다가 정하는 데 있어서 설들이 무성하지만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걸로 한다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를 E1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Y축의 양의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를 E2 벡터. 그러면 만약 공간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고 이렇게 Z축이 있으면 공간 좌표계에서는 Z축의 양의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를 갖다가 E3 벡터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예요. E1 벡터, E2 벡터, E3 벡터 무슨 알겠죠? 이거 5분만 참으세요. 5분. 좋아 솔직히 얘기하지 10분. 10분만 참으면 다 끝난다 이제. 벡터가. 문제 풀면서 막 실력만 넣는 것밖에 안 남아있어. 우선 도구를 써야 되니까. 무슨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이제 그 질 나쁜 학원을 다니는 경우는 그 말 잘못했다. 동영상인데 이거. 지울 수도 없고. 뭐 I 벡터, J 벡터, K 벡터 뭐 하려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건 하지. 수능에 나온 데면 통일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E1 벡터, E2 벡터, E3 벡터. 그러니까 1, 2, 3가 바로 X축, Y축, Z축하고 방향을 어떻게 정할 건가 나와 있어요. 되겠어요? 그럼 내가 묻겠어요. 이게 크기가 1이죠. X축의 양의 방향하고 있지. 그럼 이게 E1 벡터죠. 이게 E1 벡터면 이것도 무슨 벡터예요? E1 벡터예요. 아까 그랬잖아 벡터. 순박하게만 보지 말고. 결론. 그러다 보니 참 이제 이거 엄청 우리 실력 높아지면 어떡하지? 여기 봐. 자 집중.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원점을 시점으로 하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됐어요? 1, 3분에서 좌표 하나 얘기해 보세요. 뭐 몇 컴마면 평면 다시 2,3 여기쯤 있겠죠. 2,3 지금 이제 결론이다 이제. 야 무서운 얘기다 이거. 2,3 그럼 이 점에 좌표가 있어요. 이 점에 이름을 하나 붙여볼래요? 뭐 A, B, C 중에서 A. 꼭 짠 것 같지만 여기 봐요. A. 자 여기 봐. 그러면 여기는 원점인데 이게 보통 O라고 하죠. O. 이 0이 아니에요. 점의 이름은 알파벳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0하고 제일 비슷한 게 좀 O잖아요. 이렇게 됐다 이거야. 그럼 시점 이제 우리가 아까 위치 벡터란 말이 있었으니까 시점을 갖다가
아까 15분인데 벌써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보세요. 아까 잊어먹었잖아. 갑자기 15분에서 5분 되는 바람에. 여기 봐요. 됐어. 지금 차차. 그러면은 시점을 이제 원점으로 잡았잖아요. 왜 원점 잡는 게 편한가들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벡터를 그었죠. 그럼 우리가 이 벡터를 갖다가 여기 쓴다면 이거 뭐라고 얘기했어요? 위치 벡터인데 지금 위치 벡터 원점을 시점으로 했습니다. 위치 벡터. 뭐라고 표현? 구체적으로 천천히 해본다면 점 A의 위치 벡터. 한번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점 A의 위치 벡터. 다시 한 번만 더. 점 A의 위치 벡터. 그러다 보니까 종점하고 발음이 똑같은 소문자에다 이렇게 화살을 표시한다 이거야. 그럼 이게 이제 점 A 위치 벡터인데 여기 봐. 이건데 벡터는 아까 우리가 합을 공부했잖아. 합을 공부하는 건 뭐야? 일단 어디서 시작해갖고 어디서 끝나느냐? 그 중간까지 다 생략하고 시점과 종점, 최종적인 출발점, 결론이 어디냐? 그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 모르면 앞으로 문제 풀 때 복잡해진다 세상이. 서울이지 여기 서울. 서울에서 천안을 가가지고 대전을 가가지고 대구를 갔다가 부산을 가서 울산 왔다가 그 다음에 목포를 갔다가 광주로 왔다가 전주로 왔다가 강릉으로 갔다가 수원으로 왔다. 그럼 서울서 수원 간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벡터 합이 뭔지 알겠지? 그러면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 똑같은 멀쩡한 벡터를 얼마나 느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즉 이런 얘기지. 이런 벡터가 뭐냐 그러면 그거요? 그거는 여기에다가 이거에다가 이걸 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얘기 안 한다 이거야.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쓰느냐? 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것처럼 보지만. 바로 뭐냐? 직각보행이라는 거예요. 벡터가 직각보행을 지켜주면 비교적 상당히 편리하다 이런 얘기야. 그 직각보행은 X축의 양의 방향 또는 Y축의 양의 방향 또는 Z축의 양의 방향으로 슝슝슝 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 벡터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간 거에다가 Y축 양의 이만큼 간 걸 갖다 더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 벡터를 표현할 때 이거 더하기 이거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점의 X좌표가 2가 될 거 아니에요. 2,3이니까 이 점 Y좌표는 3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점의 X좌표 2라면 아까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 갔을 때가 2원 벡터인데 이게 2개 갔으니까 이게 바로 2배의 2원 벡터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Y축의 양으로 1만큼 올라가면 이게 바로 2투 벡터였지. 이게 2투 벡터인데 이게 길이가 3이니까 이게 결국 이게 몇 배 한 거예요? 3배. 따라서 우리가 이 점 A의 위치 벡터인 이제 가자. 스몰 A 벡터는 바로 쉰다. 스몰 A 벡터는 이거하고 이 벡터를 더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걸 우리는 2배의 2원 벡터 플러스 3배의 2투 벡터다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딱 써놓고 보니까 여기 2하고 3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 좌표, 종점의 좌표하고 일치하잖아요. 게다가 2원하고 2투 벡터는 단위처럼 붙어 있는 거잖아. 이게 무슨 얘기야? X축으로 2만큼 2칸 가고 Y축으로 3칸 가면 이렇게 한 거나 똑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걸 갖다 우리가 간편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2원 벡터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는 벡터죠. 크기가 이런 벡터. 2투 벡터는 Y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는 벡터지. 이때 이런 개수들 있잖아요. 이런 개수들을 갖다가 성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용어 없습니다. 좀 어렵지? 자, 따라서 X성분, Y성분, X성분, Y성분. 이 뒤에 있는 건 마치 단위처럼 붙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분만 알아도 알겠다 이거야. X축으로 2칸, Y축으로 3칸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쭉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해서 그 X성분과 Y성분을 마치 점의 좌표처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 역시 그것도 벡터예요. 그 벡터의 표현 방법은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A 벡터는 2,3이다 이렇게 썼을 때는 여기 있는 게 X좌표, Y좌표가 아니라 X성분, Y성분이에요. 이거는 X좌표, Y좌표인데. 그럼 결론. 앞으로 원점을 시점으로 했을 때는 점 A의 위치 벡터 그러면 점 A의 위치 벡터가 바로 뭐겠어요? 바로 그 점의 좌표하고 똑같은 것을 성분으로 갖는 벡터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 그러면 여기서 주의사항이 어떨 때는 2,3이라고 썼을 때 이게 어떨 때는 점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벡터이기도 한다 이게지. 점이라면 이게 뭐가 되겠어? X좌표, Y좌표가 되고 또 이게 벡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X성분, Y성분이 된다 이게야. 그럼 벡터일 때하고 점일 때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점일 때는 그 점의 이름하고 찰싹 붙어 있다 이거예요. 벡터 할 때는 등호로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세요? 아무리 급해도 붙이면 안 돼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벡터, X성분, Y성분. 그럼 이걸 제대로 얘기한다면 딱 이걸 보고 이거 2원 벡터 플러스 3 2투 벡터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되겠죠? 그래. 그러면은 벡터가 성분으로 표시되는구나. X성분, Y성분 이렇게. 그럼 공간 벡터에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X성분, Y성분, Z성분으로 표현되겠죠. 더 얘기 안 되겠지? 이런 거.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 Z축이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X좌표가 2, X좌표 2입니다. Y좌표가 3. 그러면
여기에서 1만큼 올라가. 아니 2형 올라가는 거 뭐 4만큼 올라가자. 4만큼 올라가면 이게 Z좌표가 0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원점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 점에서 이 점을 갖다가 이 점을 종점으로 하는 이런 공간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이렇게 봐. 이게 지금 보면 그림을 그리면 지금 이게 그림이 너 때문에 안 됐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라고 이게 이 벡터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X축의 양화 방향으로 몇 칸? 2칸. Y축의 양화 방향으로 몇 칸? 3칸. Z축의 양화로 몇 칸? 4칸 가면 그게 바로 이거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2, 3,4가 되는데 이때 이 벡터를 스몰 a 벡터를 할 때 스몰 a 벡터를 표현할 때도 우리는 2, 3,4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때 이거는 X성분, Y성분, Z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되겠어요? 결국 2원, 2, 2, 3이란 말은 나오지가 않아. 그냥 뒤에 단위처럼 붙여갖고 있는 거라고. 마침 크기도 또 1이고. 거기가 되겠죠? 성분이 뭔지 알겠어요? 그럼 왜 성분이 필요하냐? 이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하고요. 바로 이제 여러분이 내적을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준비 운동이 끝난 거예요. 이거를 한꺼번에 백갈고 엎드리는 게 몇 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모는 종이를 왜 그리는 거야, 모는 종이를. 화살표 막 몇 개 쫙 깔아놓고 스몰에 숨어갖고 밤새 연습하고 흐뭇해하고 다음에 시험 보면 안 나오고 이러면 되겠냐고.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데 집중. 하여튼 여러분 전부 제 덕을 단단히 보는 줄 아세요. 아이고 선생님 좀 겸손하시지 왜 자꾸 저런 식으로 얘기해요. 내 덕을 단단히 본 줄 알아요. 제가 애초에 공부를 좋아했다면 볼 수밖에 없다니까. 무슨 알겠죠? 저 이해를 못할 거. 왜 애들이 저렇게 수학을 못할까? 이해를 못할 거라고. 제가 공부하기 좋아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기 싫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은 작지 할 것 많지. 바로 여러분하고 딱 일치하죠. 해놓은 건 없지 할 것 많지. 또 해놓은 건 없으면 점수 많이 따고 싶지. 막상 하려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지. 그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가 그걸 안다는 게. 여기 봐. 그러니까 벡터가 끝났잖아 지금. 내적 설명 한 2, 30분 완전 벡터 완전히 다 끝나는데.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방금 확인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인데. 두 가지다. 두 가지인데 여기 봐. 아주 중요한 얘기야.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얘기는 우선 이거예요. 첫 번째 얘기는 이 벡터가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 합하거나 실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A 벡터가 2,3이라고 그래봐요. B 벡터는 막간이 좋을지 마라 지금. 1,2다. 되겠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이게 실제로 풀어보면 이건 이런 얘기 아니에요? 2이온 벡터 플러스 3E2 벡터 이렇게 되겠죠. 이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2이온 벡터 플러스 2E2 벡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 벡터 플러스 B 벡터를 표현할 때 노가다로 한다면 얘는 얘고 얘는 얘니까 얘하고 얘를 더한다 생각해봐. 어차피 뒤에 단위같이 생긴 건 똑같으니까 더해봤자 개수끼리 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하면 얼마 되겠어? 3이온 벡터 플러스 얼마? 5E2 벡터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3이온 벡터 플러스 5E2 벡터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얘도 어차피 3,5로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벡터끼리 더할 때도 뺄 때도 이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겠죠? 결국 두 벡터를 더한다 그러면 각각 같은 위치는 성분끼리 더하고 Y성분, Y성분끼리 더해서 Y성분 쓰면 된다 이런 얘기야. 게다가 실수배도 여기 있는데 2A 벡터 실수배입니다. 실수배면 이거는 2이온 벡터 이거 플러스 3E2 벡터 여기에도 2배 했다는 얘기는 2배 땅은 전체 2배 했다는 얘기죠. 전체 2배 했자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개수만 2배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또 필요가 없고 결국 4,6이다 이렇게 써도 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벡터의 합차 실수배가 또 성분으로 표현됐을 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뭔지 아세요?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크기는 아까 길이라 그랬죠? 중학교 때 여러분 다 해봤으면 뭐 금방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가자 이제. 자 이제 끝납니다. 쉬겠어요? 자 X축 Y축이 있는데 점 A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5,4가 된다. 5,4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런 벡터를 갖다가 스몰 A 벡터를 했을 때 이 스몰 A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면 5,4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이때 이 벡터의 크기라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벡터의 크기는 이 벡터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니까 이거 각각 적어서 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겠지. 근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바로 이 점의 X좌표. 이건 뭐예요? 이 길이는 이 점은 Y좌표인데 그거는 결국 이 벡터의 X성분, Y성분은 똑같잖아요. 따라서 벡터의 성분이 주어지고 그 벡터의 크기를 구하랬을 때는 그 크기를 각각 제곱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자 이거야. 무슨 얘기 있어요? 공간 벡터의 크기도 공간 벡터는 성분이 몇 개 있어요? X성분, Y성분, Z성분까지 있겠지?
공간 벡터에서도 크기는 바로 아까 봤던 이런 직육면체가 있으면 이런 직육면체에서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 대각선 길이 이렇게 구하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이런 대각선 길이 구할 때 우리 중학교 공부했던 것처럼 어떻게 했냐면 밑면의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를 각각 제곱해갖고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이 대각선 길이가 나오는 걸 공부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증명했다고 이거 이렇게 선 그어가지고 하고 뭐 이게 직각선 이렇게 얘기인데 됐어. 외우세요. 외워요. 자, 그러면은 좌표계에서 나온 벡터, 공간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도 각성분을 제곱해서 한다. 그것만 외웁니다, 지금. 자, 한번 얘기해보세요. 각성분을 제곱해서 한다. 다시 각성분을 제곱해서 한다. 각성분을 제곱해서 한다. 아까 손가락이 왜 3개 벌어진다 했더니 하나가 빠졌구나. 그거는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서 하겠어요. 별것도 아니거든요. 다음 시간에 시작해서 하고 별거구나, 그게. 지금 방금 벡터 크기 구하는까지 했죠. 성분조였을 때. 미니 퀴즈 하나만 딱 내고 쉬겠습니다. 완전 쉽니다, 이제. 자, 집중. 여기 보자. 준비. 폴로 맛있니? 맛없지? 자, 여기 봐요. 자, 중요한 얘기 할 텐데. 생일이 몇 월 며칠이세요? 12월 29일. 제가 계산이 좀 힘들어요. 자, 몇 월 며칠이세요? 왜 이렇게 다 춥고 시원할 때 태어났어요?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7일? 그냥 좋게 하겠어요. 여기 보세요. 자, 좋아. 1월 17일. 아우, 아니야. 그냥 숫자 2개 뭐, 아무거나 얘기해. 2개. 5, 4. 좋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런 벡터가 있어요. 이게 5,4야. 그럼 이게 뭐야? 이 벡터의 종점이 5,4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다, 이거. 그 다음, x랑 y는 5하고 4지? 그럼 물어보겠어요. 이 벡터와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를 구하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 벡터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단위 벡터. 이 벡터 방향이 똑같은 단위 벡터를 구하시오. 단위 벡터는 크기가 얼마야? 1인 벡터. 그러니까 크기가 3이면 3으로 나누고 크기가 5면 5로 나누면 크기가 1인 벡터가 될 거 아니야. 크기가 5인데 5로 나누면 크기 1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하고 방향이 똑같은 단위 벡터를 구하려면 이 벡터의 크기를 먼저 구해야 돼요. 무시하겠죠? 이 벡터의 크기는 끄적끄적 구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요? 뭐 식을 막 거창히 쓸 것도 없어요. 그럼 괜히 어려워지니까, 어려운 것처럼 보이니까 크기는 각각 제곱해서 한 다음에 루트 준다 그랬죠? 아까 막 12하고 27을 제곱해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봐요. 제곱하니까 얼마예요? 25. 제곱하니까 얼마예요? 16.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지. 더하면 얼마예요? 41이죠. 그러면 이것 제곱 더해갖고 41이니까 루트로 씌운 게 이 벡터의 크기예요. 따라서 이 벡터의 단위 벡터는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눈 거예요. 무시하겠죠? 크기로 나눈다는 건 이게 뭐 굳이 한번 써본다면 이 크기 분의 1에다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실수배라고. 크기는 실수니까. 그러면 그 A 벡터에다가 크기 분의 1을 곱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 크기로 나누는 건데 크기가 지금 얼마였어요? 루트 41. 그래서 구하는 이 벡터와 방향이 똑같은 단위 벡터는 끝까지 잘 들어요. 단위 벡터는 여기 5,4 앞에 실제로는 이걸 루트 41분의 1 이걸 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x성분이 루트 41분의 5하고 루트 41분의 4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단위 벡터지, 단위 벡터.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주면 얼마 나오겠어요? 1이 나오게 돼 있지. 그걸 계산할 거라고 계산하냐고 무시하겠어요? 자, 아까 했던 것 중에 하나만 더. 어떤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절대각교를 씁니다. 되겠어요? 됐죠? 내가 하나 질문해 볼 테니까 맞을 수 있겠어요? 떨지 말고. 자, 드디어 이제 종치입니다. 자, 준비. 가만히 보세요. 자, 이제 답을 아는 학생 중간에 부저를 누르세요. 아무도 못 누르겠지. 부저가 없으니까. 여기 봐. 자. 답은 1! 무슨 양 있죠? 선생님, 근데 A가 뭔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알겠어요? 왜? 벡터하고 벡터를 더해도 뭐예요? 벡터야.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눴다는 거잖아. 그럼 이건 그 벡터의 뭐가 되겠어요? 단위 벡터. 그 단위 벡터의 크기는 얼마냐, 이거? 단위 벡터 크기가 무조건 1이지. 정상이죠. 이런 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 이렇게 식이 복잡하게 빠져나갔을 때 갑자기 무슨 식이 없어지면, 아니, 이게 어디로 도망갔나 하지 말고,
기본 사항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뭐 증명할 때 문제를 갖다가 이게 그래서 사라졌구나 이런 거 알지. 이름 곱하나 만하고 이러니까. 여기까지 기본 사항 아시겠죠? 여기까지를 잘 숙지하고요. 바로 다음 시간에 잊어먹을지 모르니까 미리 얘기하겠어요. 벡터 하나를 갖다 두 개 위치 벡터로 바꾸는 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게 드디어 하나 남은 게 아니라 남은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내적. 내적에 대한 얘기. 알겠어요? 내적은 식이 하나, 두 개야. 그랬죠. 두 개. 실제로 하나나 마찬가지예요. 내적이니까. 그것만 공부하면 문제들은 줄줄이 풀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문제에다 어떻게 적용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해나가면 됩니다. 무시하겠죠? 잠깐 쉬겠습니다.